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코인 개수 늘리기인데요.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답을 오늘 구준모 상무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상무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준모 상무입니다. 계속 앞에만 앉아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목이 오랜만에 목을 들린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모니터만 봤는데 목을 드니까 좀 이제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왜 코인을 늘려야 하는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조은이라는 걸 이제 제가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좋은 코인이 어떤 건지 또 좋은 코인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회원들은 아마 좋은 코인이 어떤 거라는 건지 아마 강의 때라든지 사업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못 봐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초대받고 오셨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많이 아셔야 될 게 앞으로는 이제 코인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튼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코인을 이게 뭐 그런가요? 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왜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다 느끼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이제 현재 이제 폭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한국으로 말하면 조폐공사에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추경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대한민국은 이제 원화겠죠.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하면서 그 지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7월 20일부터인가요? 또 이제 뭐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찌 보면 나라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통화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물가 상승률과 경기 부양책 정책 등으로 인해서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면 너무나도 많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이제 되는 거랍니다. 그 예시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50년간 변한 이제 생활 물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20년도까지 이제 그림으로 나온 자료라서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요. 1970년도에 버스가 여기 타신 분도 있으실 건데 10원이었대요. 10원. 네. 근데 지금은 1,200원.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6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1970년도에 50원이었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0년도에는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택시, 그 다음에 짜장면. 저는 이제 짜장면 비율을 많이 드는데 1970년도에 이제 100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지금 짜장면이 4,700원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10,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뭐 다 다르잖아요. 지방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일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싼 데가 저는 5,500원으로 봤던 것 같은데 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물가가 세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CBDC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일상 앞으로 이제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뭐야? 뭐 영어니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 화폐에다가
어떤 일련 번호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련 번호라고 이제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걸 눈여겨보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중앙 정부가 디지털 화폐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네이버페이 같은 거 쓰잖아요. 우리가 은행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CBDC의 일환이나 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은행에 어떤 숫자, 원화가 적혀 있는데 그 원화를 어딘가 결제하면 숫자가 딱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해당 은행에서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CBDC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발행하게 되면 우리의 지폐를 이제 갖다가 내면은 이제 그 CBDC라는 이제 그 전자 숫자로 우리에게 이제 주겠죠.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모든 돈들을 이제 통제하는 시대가 이제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법정화폐가 이제는 지폐가 아니라 서서히 가면 갈수록 지폐가 없어지고 이제는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여러분들도 뭐 많이 가시면 알겠지만 중국을 가보시면요 지폐를 낼 때가 잘 없어요. 다 이제 QR코드로 해서 뭐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걸로 다 결제를 하지 제가 중국에 가서 지폐를 갖고 가서 지폐를 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다 QR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CBDC를 좀 더 빠르게 이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CBDC가 좋은 점도 있지만 왜 너무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자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자산을 좀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 이제 몰래 그 이렇게 또 꽁돈 같은 것도 이제 따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폐라든지 양말 속이라든지 어떤 뭐 장롱 안에라도 돈을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내가 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 CBDC가 도입이 돼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모든 돈들은 정부가 다 통제하게 되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돈이 어디에 갔는지 이 돈이 누구 건지 등등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BDC를 반대하는 게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통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압류 왜냐하면 숫자기 때문에 꼭 해킹도 아닌데 정부에서 그냥 그 자금을 그냥 몰수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요. 중앙 정부의 모든 그냥 기관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타 우려는 CBDC의 보안 취약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현재도 해킹이라는 게 코인 쪽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의 현금을 갖다가 어떤 해킹 세력이 그냥 돈을 한순간에도 다 빼가버린다 그러면 나의 돈도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도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CBDC의 이제 도입 논란이 또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CBDC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아마 이제 쟁여놓은 돈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부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축적 안 했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탈세 같은 것도 이제 워낙 큰 기업을 운영하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는 알리기 싫어.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도 반대가 많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걸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많은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제 XRP 두 가지 코인을 좀 예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왜 코인을 모아야 되는지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본질과 가치에는 국가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즉 현물 ETF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인이 벌써 미국에서 경제대국 1위인 미국에서 현물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다 라고 벌써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고요. 은행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법정화폐로도 채택했고요. 그리고 2,100만 개의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약 60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도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숫자고 벌써 95% 가까이가 세상에 벌써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약 5% 정도, 약 100만 개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있고 이제 나라라든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소위 말해 재고가 너무너무 없죠. 그 소위 말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다면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작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 논리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의 1억 5천, 6천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버블이다, 꺼진다, 코인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500만 % 이상으로 지금 가치가 상승해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들어서 스트레이티지, 그레이스케일 이런 데는 그냥 한 번에 살 때 그냥 몇십억 이렇게 몇백억을 사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그냥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사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개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이 ETF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이제 2008년도 말부터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2위인 이더리움도 해킹을 지금 몇 차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돈으로도 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제 될 수가 있고요.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BDC가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탈중앙화, 소위 말해 나의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하기 싫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자산가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으로 나의 자산, CBDC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자기네들의 일부 자산은 분명히 코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해도 그냥 수백억 자산가라 그러면 CBDC로 바꿔줄 테니까 너 돈 내놔 라고 한다고 제 돈을 다 내놓겠어요?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 일부의 자금이라도 무조건 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실험으로 비자, 마스터, 페이팔 등 결제업체를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좋은 코인으로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죠. 지금은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로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너무 편하게 왔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보로 예전 이제 기사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업 설명에도 알려드리지만 3위 북한에는 별표가 쳐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얘네들은 돈 한 푼도 안 주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북한이 비트코인을 해킹했나? 네, 그건 아니고요. 다른 코인들을 해킹하거나 다른 거래소 지갑들을 해킹해서 바꾸는 걸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해킹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이 북한도 나중에 되면요, 북한도 엄청난 자산의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무엇이 한데 나라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기관들이 뛰어들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아직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부정하거나 이거 너무 이거 왜 모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기회인 이유는요,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보면 상승 사이클이 있습니다. 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요 며칠 사이에도 저희 우리 프로님들이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6월 말부터 해서 7월부터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벌써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최근에 약 이틀 동안 10% 이상씩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가능성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대중화, 비트코인이 벌써 1억 5천 10만 불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면 더 빠르게 가격은 상승한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금보다도 아직까지 적은 시총입니다. 금이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약 1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약 500만 프로가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금보다 시총 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99를 이제 막 뛰어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늘린다는 건 미래 화폐를 확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위기 대비하게 되고요.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도 있다. 아까 말했죠. CBDC가 되면 내 자산이 뺏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공개될 수도 있지만 내 자산의 가치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처럼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지폐에서 나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나의 자녀가 나중에 돼서 아빠, 엄마 나한테 비트코인 몇 개 줄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개도 없다라고 하면 야 없어 네가 사모아 네. 그럼 아빠는 그때 당시에 뭐 했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만난 시기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할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50만 원 할 때 제가 한 개 정도를 샀었습니다. 그때 호주에 있었을 때인데 500불 할 때 제가 샀는데 얘가 그냥 한 개 그냥 테스트로 사봤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얘가 800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가 뭐지 하고 제대로 좀 공부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 5,000불 정도를 투자해가지고요. 제가 20만 불까지 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더 오를 줄은 알았으면 저도 지금 안 팔았겠죠.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금도 늦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XRP를 모아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로 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 XRP가 탄생했던 그냥 이유 자체가 은행 간의 어떤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예 나온 코인입니다. 그냥 나왔다가 이제 은행권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온 계기 자체가 백서를 보시면 은행 금융권의 시스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년 아마 11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스위프트 2.0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 XRP를 통해서 국가 간의 송금을 할 수도 있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 앞에 결제 시스템인 리플의 네이티브 암호화폐입니다. X라피드라 그래서 라피드라는 뜻이 이제 좀 빠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워낙 이제 XRP가 이제 전송되거나 다른 타인에게 전달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쓰여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은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송금과 경쟁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아까 제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RP가 계속해서 도입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안정성입니다. 큰 은행들은 벌써 제휴했고요. 벌써부터 송금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리플, 우리가 알고 있는 XRP로 송금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리플렛이라고 있습니다. ODL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ODL이라는 뜻은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 뜻의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그런 것처럼 리플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즉각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그 다음에 도쿄 UFJ 은행, 뭐 스웨덴 은행, 뭐 이런 곳에서 벌써 이제 은행 이 XRP 리플렛이라는 걸로 벌써 송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호주에 있던 이제 웨스트팩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미국계 은행인데 그 은행조차도 벌써 회원들한테는 현금을 받아가지고요 수수료를 스위프트 수수료를 그대로 다 떼고 지네들끼리는 그냥 리플로 보내면서 빠르게 송금할 때 수수료 장사를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니온페이라 그러면 이제 웨스트 유니온이라는 아주 큰 은행 송금 업체인데요. 이런 회사도 금융권에서도 벌써 리플렛을 쓰고 있으면서 송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위프트라는 그런 은행 금융권에서도 만약에 인정하고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리플 가격도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 뭐 등등해서 이 나라에서도 벌써 이 리플렛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누구보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우리가 첫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JTBC 뉴스에서도 다룰 만큼 계속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차트는 고공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10배 또는 20배 이상도 오른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안 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카데미 할 때 비트코인 4천만 원, 5천만 원 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면 1억 갈 거예요. 사세요라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알겠다라고 다들 호응을 하지만 안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1억대가 한다 하더라도 10억 가는 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진짜 당장 쓸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코인을 모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점 후에 많이 떨어져서 얘가 오를까 말을까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은행에서 벌써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고 벌써 스위프트 2.0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고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코인을 안 모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나의 자산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치 좋은 코인을 사고 있다면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이 이 시세를 올려주는데요. 그럼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시세가 떨어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득을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을 넣은 거예요? 빠진 거 같네. 아이고.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오태민 교수의 짧은 쇼츠를 원래 이제 제가 넣었는데 그게 반응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항상 반감기가 오고 난 다음에요 코인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1, 2년 후에는 최소 40%에서 많게는 비트코인이 50% 정도 빠진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만 불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하면 분명히 1, 2년 후에 20만 불이 도달하고 난 다음 1, 2년 후에는 꼭 10만 불 정도까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50% 빠졌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10배 이상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10배, 20배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금 가격에서 50%만 떨어지는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투자를 하시겠냐는 겁니다. 떨어져도 올라갈 확률이 더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 소위 말해 도박으로 배팅한다 그러면 승률이 좋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겁내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코인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5배, 10배, 20배를 치고 올라갈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사세요. 솔라나 30불 할 때 100불 갑니다.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알고만 있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가버리고요. 가격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 올라가는구나 하고 나중에 뉴스로만 접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떨어져주면 내가 살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고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속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꿈속에만 있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다 이뤄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명사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블록체인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여기서 부자가 될 거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지체하거나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은 앞으로 전진할 거냐, 부자가 될 거냐를 선택하실 건지 그냥 관망하고 누군가가 부자가 됐을 때 그 뒤에서 박수칠 사람이 될 건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